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직 법무부장끼리 해야 된다. 이건 뭐 꼭 그래야 되는 이유는 없죠. 뭐 조국 전 대표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반드시 두 사람이 해야 된다는 논쟁으로 가면 안 돼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괜히 들러리 서는 듯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냐 이런 판단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분들한테 하자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토론합시다 그러니까 그러시죠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발을 뺀 거니까 이게 무슨 뭐 한동훈 대표가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했다라는 주장은 거기는 좀 성립은 하지 않는 거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제 전 민주당 출신 법무부 장관들의 토론 성사 여부 뭐 이제 이게 엄청난 화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이제 대표가 이제 정성호 현 법무부 장관,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이렇게 민주당 출신 이제 법무부 장관 인사들한테 줄줄이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대부분 이제 거절이 돼 성사가 안 됐고 제가 이분들 중 한 분한테 이제 왜 안 하시냐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입지가 없으니까 자기 좀 소위 말하면 좀 떠보려고 이렇게 뭐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그걸 굳이 받아줄 이유가 있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 발언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깐족거리는 태도를 좀 바꿨으면 한다 뭐 이러면서 조건부 승낙을 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말을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역시 추미애 조국과는 박범계는 다르다 하면서 이제 공손하게 답할 테니까 이제 시간과 장소만 정해달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기자들도 이게 사실 성사가 되면 뭐 서로 저희 채널부터도 엄청나게 모셔오고 싶은 두 분인데 이렇게 성사가 되나 했더니 이제 박범계 전 장관 지금 의원이 이제 태도를 얘기했더니 공손하게 하라고 했다고 읽는다. 뭐 한계를 못 벗어난다. 뭐 이런 페북글을 남겼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 거기 또 이제 그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토론을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뭐 이제 이렇게 댓글을 달고 이제 그 SNS 얘기는 없는데 뭐 이제 지금 분위기에서는 뭐 토론이 성사되기가 뭐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거대 여당 법무부 장관들이 이제 방구석 여포처럼 이게 뭐냐 뭐 이제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그 대장동 관련해서 공개 토론을 촉구를 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까 이제 조갑재 보수논객 조갑재 이제 대표는 이제 페이스북 보니까 한동훈의 별의 순간이 왔다. 그것도 계엄 1주년을 앞두고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의 주목 원외 그리고 이제 의원도 아니고 뭐 이제 공직에 있지도 않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받는 건 참 이례적인 순간인 것 같긴 해요. 이제 뭐 이제 토론을 이제 왜 안 받는 걸까요? 전 민주당 출신 법무부 장관들이. 글쎄 그건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토론을 하게 되는 게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정치인들이 어떤 토론에 임할 때는 본인한테 정치적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 토론해가지고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도리어 한동훈 전 대표를 띄워주는 격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이제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전직 법무부 장관 중에 누군가가 토론한다 그러면 이게 뭐 언론에 집중이 될 거고 그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은 약간 뭐 SNS로 정치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 현장에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도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정치 현장으로 나오고 싶어 할 텐데 그걸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계기로 기회를 만들어주는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거 이게 뭐 도움이 될까?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뭐 피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안 해봐서. 근데 그런 이유 자체가 결국은 굳이 이걸 해서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될 거 왜 할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유불리를 따져봤을 땐 유리한 게 좋다. 근데요 이 토론은요 원래 조국 대표가 하자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하시죠.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발을 딱 빼면서 내가 아니고 내가 아는 변호사랑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당 대변인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박범계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인가 그 CBS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토론해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하시죠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겠다고 해놓고서 다음에 그럼 좋습니다. 어디서라도 해도 좋습니다. 심지어는 박범계 의원 사무실에서 해도 좋습니다. 민주당사에서 해도 좋다. 민주당사에서 해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깐족되는 태도 때문에 뭐 태도를 바꿔야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무슨 법무부 장관 했던 분이 상대방 전임 법무부 장관 다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깐족되니까 못하겠다라는 식의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냥 발뺌 하는 거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막아달라는 걸 이걸 그 중단해달라는 걸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 문제가 되고 용산으로부터 대통령실로부터 이렇게 낙인이 찍혔는데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네. 이게 뭐가 다릅니까?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임 법무부 장관들이 다 발을 빼고 있는데 박범계나 조국 이분들은 이거 같아요. 과거에 그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토론하자 그러면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꼬리를 내렸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아이 무슨 토론이야 뭐 이게 안 이랬던 되잖아요, 이제. 예,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정가의 보도 휘두르듯이 네. 뭐 걸핏하면 토론합시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작 그래 합시다라고 했더니 아 이건 좀 아닌데라고 하면서 발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좀 삼가하시든가 뭐 자신이 없으면 말을 아예 꺼내지 마시든가. 네. 그냥 말을 꺼내놓은 다음에 무슨 뭐 내가 아는 변호사랑 하세요. 아니면 무슨 뭐 깐족대니까 못하겠어요. 이런 거는 좀 당당한 태도가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제 우리 정치가 이제 뭐 토론이 좀 많이 실종된 사회고 뭐 저번에 이제 새벽 배송 두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이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토론을 공개 그렇죠. 토론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네, 뭐 좋았죠. 어느 쪽이든 이제 서로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듣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면 되는 건데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여야가 이제 서로 주장이 다르잖아요. 이제 민주당은 이제 이게 항소 자제한 거고 검찰이 이제 뭐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다 뭐 이제 뭐 이런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이제 외압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뭐 이제 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제 뭐 악의적인 조작 기소를 했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양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반반 의견이 엇갈릴 텐데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여야가 말하는 걸 듣고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하게 하면 될 텐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굳이 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면서 좀 아까 발을 빼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왜 이렇게 주장을 세게 하면서도 공개 토론을 안 하려고 하지? 뭐 이런 의구심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 토론을 하는 게 뭐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방송이나 이런 데서 패널들로 나와서 의원들이 얘기하고 상대방 의원들하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굳이 이제 예를 들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직 법무부장끼리 해야 된다. 이건 뭐 꼭 그래야 되는 이유는 없죠. 뭐 조국 전 대표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두 사람이 해야 된다는 논쟁으로 가면 안 돼요. 뭐 다 하고 있고 지금도 다 오늘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슈로. 근데 그런 네. 부분들이 이미 있는 거니까 그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는 제공된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그게 꼭 반드시 한동훈 전 대표와 전직 법무부 장관이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이제 정치적으로 본인이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정치로 그럴 수 있고. 근데 네. 그런 부분에 괜히 들러리 서는 듯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냐 이런 판단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뭐 다른 과정에서 또 그게 성사될 가능성도 있겠죠. 뭐 방송국에서 예를 들면 제안을 해서 또 다른 사람과 할 수도 있을 거고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제가 볼 때 네. 이거 이제 뭐 전직 법무부 장관들로 한정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이나 박범계 이분들은 본인들이 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건 한동훈 대표가 그분들한테 하자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토론합시다 그러니까 그러시죠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그 발을 뺀 거니까 이게 무슨 뭐 한동훈 대표가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했다라는 주장은 거기는 좀 성립은 하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뭐 어제 그래서 박범계 의원 발언 중에서 좀 눈길이 갔던 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마자 페이스북에 뭐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 뭐 이런 페이스북을 알리면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두고 아 이게 뭐 검찰과 미리 내통해서 항소를 포기한 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여론전을 준비해 왔고 뭐 이제 이런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의심이 든다 뭐 이런 식의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런가요? 아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요. 예를 들면 내가 보니까 우리 집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직접 우리 집에 진짜 도둑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도둑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신고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미리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 봤으니까 미리 알았던 거지. 왜 미리 신고 안 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날 저녁에 11시인가 이미 보도가 나왔어요. 언론 보도가. 항소를 안 할 것이잖아요. 네, 그게 아마 채널에인가 어디서 나왔을 거예요. 네. 이거 항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나왔고 네. 그러니까 바로 한동훈 대표가 이거 항소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페북에 썼고 그다음에 12시까지인데 12시가 딱 지나가니까 대한민국 검찰 자살했다 오늘.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놓고서 아니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네. 너 왜 손가락이 왜 그렇게 생겼어라고 비판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이건 진짜로 너무나 이렇게 유치한 그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의
상대방을 폄하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 같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을 저는 합니다.